나지막한 담벼락 너머로는 푸른 산자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정심 할머니의 마음속엔 이 모든 풍경이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정심 할머니는 조심스레 방 안에 잠든 남편 상처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였던 남편은 이제 병석에 누워 옛날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파킨슨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남편을 보며 정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술만 마시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모습은 이제 아득한 기억일 뿐이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정심 할머니는 조심조심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어요. 상철은 힘겹게 눈을 떴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공허했죠. 할머니는 남편을 일으켜 앉히고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렸고 할머니는 그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오늘은 봄나물이 먹고 싶네. 읍내장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아무 대답 없는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건 이미 오랜 습관이 되었답니다. 정심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의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어요. 부엌으로 나온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어 봄바람을 들였어요.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며 또 한숨을 푹 내쉬었죠. 서울 사는 세 자녀들은 저마다 사는 게 바빠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이 잦았고 둘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한 뒤로는 아예 연락을 끊었죠. 막내딸 서연이가 가끔 전화를 하긴 했지만 늘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거기 계시려고 하세요? 아버지도 이제 병원에서 돌봐드려야 하고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정심 할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과 마을을 떠난다는 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버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밉고 병들었어도 그를 낯선 곳에 혼자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지. 그래도 여기서의 하루하루가 익숙하고 고마운 것을 정심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 묻은 한옥의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마당을 나섰어요. 담벼락 옆에 심어놓은 채소들이 파릇파릇 싱그럽게 자라고 있네요. 할머니는 그걸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심은 것들은 제자리에서 꿋꿋이 자라주니까요. 읍내로 가는 길은 한적했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많이 떠나 빈집만 덩그러니 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터벅터벅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핀들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쌀쌀해서 완연한 봄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겨울의 그 시린 차가움은 많이 가셨네요. 마을 장터에 도착하니 여러 상인들이 물건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심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며 봄나무를 구경했습니다. 쑥, 냉이, 달래. 싱그러운 봄의 향기가 가득한 나물들을 보니 저절로 입맛이 돌았죠. 아이고, 정심이 엄마, 오랜만이네. 남편 양반은 좀 어떠셔? 나물을 팔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저 그렇지 뭐. 날 풀리면 좀 나아지려나 싶어서. 정심 할머니는 쑥과 냉이를 사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인절미도 조금 샀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입맛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 찰나 정심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백구 한 마리. 흙과 먼지로 꼬질꼬질했지만 분명 새하얀 털을 가진 개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장 상인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밝혔습니다. 저 개 말이야? 아랫마을 김씨네 개인데 서울로 이사가면서 버리고 갔대. 아이고 딱하지. 벌써 일주일째 저기서 저러고 있다니까. 정심 할머니는 발걸음을 뚝 멈추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개의 눈빛에는 무언가 할머니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어요. 시장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개를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 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정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서 개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개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먹어라. 배고프지? 그 말 한마디에 개의 눈빛이 거짓말처럼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들은 것처럼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국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정심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했습니다. 밖은 춥다.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렴. 그리고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처음에는 개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슬쩍 뒤를 돌아보니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집에 도착하자 정심 할머니는 마당 한편에 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낡은 이불 조각으로 만든 작고 포근한 보금자리였죠. 개는 마치 그곳이 제자리인 걸 안다는 듯 곧바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직 이름은 없지만 내 털이 하얘니까 백구라고 부르면 좋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정심 할머니의 입가에 정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미소인지 스스로도 까마득했죠. 밤이 깊어 정심 할머니는 남편의 잠자리를 봐주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백구가 조용히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때 상철이 문득 창가로 고개를 돌리더니 백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그 표정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저 개가 보여요? 오늘 시장에서 데려왔어요. 백구라고 이름도 지어줬답니다.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창가만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정심 할머니는 분명히 봤어요. 남편의 눈빛에서 아주 오랜만에 생기를 발견한 것을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당에 백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왠지 모를 든든한 안정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새벽녘 꿈속에서 정심 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함께 푸른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백구 한 마리가 길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눈을 떴을 때도 가슴 한편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백구에게 물과 음식을 챙겨주려고 했죠.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상철이 혼자서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혼자서? 정심 할머니의 목소리에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또 달랐어요. 혼란스러움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한결 또렷해진 느낌이었죠. 고파. 상철의 입에서 나온 두 마디 말에 정심 할머니는 놀라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상에 몇 개월 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고 작은 반찬들도 여러 가지 준비했지요. 자,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죽그릇을 내밀자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죽이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어요. 백구는 그 모든 모습을 마당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백구의 존재와 남편의 변화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할머니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백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이며 반가워했죠. 정심 할머니는 그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네가 오고 나서 할미 기분이 참 좋아졌어. 그리고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둘째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 승진했어요. 과장으로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심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사업 실패로 좌절했던 아들이 다시 제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백구야, 오늘 참 이상한 날이구나. 아침에는 네 아버지가 스스로 일어나고 이제는 민준이까지. 할머니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문득 자신의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만성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건 또 어찌 된 일이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보았습니다. 정말 통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리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진 것입니다.
정심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에 할머니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변화가 백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뿐이지.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만에 들은 남편의 목소리던가요. 그에게 조금이라도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는 동안 할머니는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백구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백구의 털이 마치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마시러 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정심 할머니의 마당에 있는 백구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고 정심이 엄마, 이 개는 어디서 데려왔어? 옛말에 흰 개가 집에 들어오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김씨 할머니의 말에 정심 할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님? 그냥 시장에서 보니 하도 불쌍해 보여서 데려온 거지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아니야, 우리 아랫동네 박씨네도 몇 년 전에 백구를 데려왔는데 그 뒤로 병석에 있던 박씨 영감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녔다잖아. 그리고 이 마을에선 예부터 흰 털을 가진 개는 영물이라고 했어.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에 정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를 데려온 이후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고 아들과 연락이 닿고 자신의 무릎 통증까지 사라진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백구의 영험함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 미신적인 생각 같았습니다. 에이, 그저 좋은 일들이 우연히 겹친 거겠지요. 형님은 참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니까. 정심 할머니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을 뿐이었죠. 김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심 할머니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상철은 오늘 스스로 수저를 들고 꽤 많은 양의 밥을 먹었어요. 그의 눈빛도 어제보다 한결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할머니의 물음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정심 할머니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소소한 소통을 그리워했던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을 방에 눕힌 뒤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백구 옆에 쪼그려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죠. 백구야, 네가 정말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거라면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가 여기 있어서 할미는 참 행복해. 정심 할머니의 말에 백구는 가만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이튿날 아침 정심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나 상철이 이미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에 가슴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을 알아보는 뚜렷한 인식의 빛을 발견했어요. 정심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정심 할머니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미약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백구의 모습은 더욱 하얗게 빛나 보였어요. 정심 할머니는 창가에서 백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지요. 그날 오후부터 이웃마을에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심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백구에 대해 들었다며 그 신통한 개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당에 있는 백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정심 할머니의 집을 더 정확히는 백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웃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일부는 진지하게 백구의 능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슬픔으로 지쳐 보였고 남자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파서요. 벌써 몇 달째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하얀 개가 아주 특별한 힘이 있다고요. 제발 저희 아이를 위해 그 개를 며칠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정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를 빌려달라니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어요. 마당에 있던 백구는 마치 대화 내용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소중한 생명이랍니다. 정심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부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아이는 겨우 5살인걸요. 정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백구는 이제 할머니에게도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구를 데려가실 수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세요. 여기서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얼굴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고 돌아갔지요. 며칠 후 그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아이는 힘없이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심 할머니는 아이를 마당으로 안내했고 백구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백구를 조금 두려워했지만 곧 백구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한 듯 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백구는 아이의 손을 활짝 핥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들이 돌아간 후 정심 할머니는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야, 네가 정말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거니? 백구는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정심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그저 평범한 개라고 해도 괜찮아. 너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그날 밤 정심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구는 환한 빛을 내뿜으며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백구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따뜻함을 느꼈지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너무 백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그저 버려진 자신을 거둬준 할머니에게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개일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박 씨 영감이 서 있었어요. 박 씨는 언제나 거만한 태도로 이웃들을 대했지만 오늘은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심 씨, 실례지만 그 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소. 정심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백구 때문에 찾아온 것이 분명했어요. 백구는 그냥 평범한 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얘기는 됐고 그게 얼마에 파시겠소? 돈이 필요할 테니 적당한 가격을 불러보시오. 정심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백구를 돈으로 사겠다니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어요. 백구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라니. 그저 개 한 마리일 뿐이지 않소. 내가 특별히 50만 원을 드리지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거요. 정심 할머니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꾹 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 백구는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안은 다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박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획 돌아서 자리를 떠났지만 정심 할머니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백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백구는 그저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동반자일 뿐인데 사람들은 백구에게서 기적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백구를 바라보니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백구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미안해. 백구야. 너는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마치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백구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이 따뜻한 교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며칠 전에 왔던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난번과 달리 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이가 어제부터 갑자기 열이 내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너무 놀라셨어요. 정심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백구가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어느 쪽이든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이지요.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또다시 백구를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했고 아이는 이번에는 훨씬 더 활기차게 백구와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 정심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질수록 사람들의 방문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백구는 점점 더 기적의 개로 여겨지게 되겠죠. 이것이 과연 백구에게 좋은 일일까? 할머니는 백구가 그저 평범하게 자신과 함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 할머니는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를 다 하시고 서연의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어. 개 한 마리가 생겼단다. 개요? 엄마가 개를 키우신다고요? 응, 백구라고 이름 지었어. 하얀 털을 가진 개인데 참 영특해. 정심 할머니는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백구를 기적의 개로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딸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 개도 보고 아버지 건강도 살필 겸요. 서연의 말에 정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갑자기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바쁘지 않니? 그냥 엄마 목소리가 오랜만에 너무 밝아서요. 그 개가 엄마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궁금해졌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심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편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백구의 하얀 털은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정말 네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니? 백구는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사랑스러워 할머니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집 주변을 다 둘러보았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어디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텅 빈 마당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백구가 어디로 간 걸까요? 분명 어제 저녁까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정심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을로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백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신기할 정도로 가뿐했어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구를 애타게 불렀지만 백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처음 백구를 만났던 그곳에 혹시나 돌아갔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시장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도 백구는 없었습니다. 혹시 하얀 개 못 보셨어요? 정심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네 그 기적의 개요? 못 봤는데요. 혹시 잃어버리셨어요? 상인의 말에 정심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려 왔어요. 백구가 어디로 간 걸까? 누가 데려간 걸까? 아니면 스스로 떠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 할머니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허탈함과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제 겨우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백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당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상철이 스스로 일어나 마당까지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여보, 괜찮으세요? 어떻게 혼자서 여기까지? 상철은 고개를 저으며 정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담담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걔, 없어. 간단한 두 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백구가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정심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백구가 없는 마당은 이전보다 훨씬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심 할머니는 백구가 늘 누워있던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이불 조각이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집어들고 털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불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자 금속으로 된 작은 고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식이었어요. 정심 할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그 작은 금속 장식을 손에 쥐고 있자니 꼭 백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백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던 걸까? 아니면 그저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평범한 개였을까? 어느 쪽이든 백구가 할머니의 삶에 가져다준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아지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을 사람들과도 더 많이 소통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심 할머니는 복자 장식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백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어디에 있든 행복해야 한다. 정말 고마웠어, 백구야. 백구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당에 나가 주변을 살피곤 했어요. 혹시나 백구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서요. 하지만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랍게도 남편 상철의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어요. 상철은 이제 짧은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을 천천히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빠른 회복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혀를 내둘렀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파킨슨병이 이렇게까지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심 할머니는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백구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걸까? 백구가 떠난 후에도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백구는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변화를 일으킨 것만 같았어요. 그날 오후 서울에서 딸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백구를 만난 날부터 백구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변화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일까지 서연이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직접 보고 나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복자 장식은 어디 있어요? 서연의 물음에 정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그 작은 금속 장식을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그것은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거란다. 백구가 떠나면서 남긴 유일한 흔적이지. 서연이는 그 장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 기억이 난 듯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머니, 이거 외할머니 옥비녀에 달려있던 장식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정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즉 서연의 외할머니가 쓰시던 옥비녀에 달린 장식이라고요? 어머니는 정심 할머니가 2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비녀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비녀는 내가 시집올 때 어머니가 주신 건데 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졌을 때 그때 팔아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외할머니 제사 지내러 왔을 때 아버지가 그 비녀를 상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어딘가에 소중하게 보관하셨던 것 같아요. 정심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그 비녀를 팔지 않고 보관했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비녀의 장식이 어떻게 백구의 자리에서 발견된 걸까? 여보, 정심 할머니는 방 안에 있는 상처를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옥비녀 기억나세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방 한쪽을 가리켰어요. 정심 할머니와 서연이는 그 방향을 따라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안쪽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영롱한 청록색 옥으로 만들어진 비녀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 장식은 사라진 상태였죠. 정심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장식을 비녀 옆에 가만히 맞춰보았습니다. 마치 제자리인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여보, 이걸 왜 팔지 않고? 상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했다.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정심 할머니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술에 취해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것을 평생 후회하며 그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거예요.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식이 어떻게 백구의 자리에?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백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나 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단절된 과거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 온 것처럼요. 그날 밤 정심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나란히 누웠습니다. 상철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시간 표현하지 못했던 애틋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은 시간을 서로 오해하며 살았네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이후 매일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백구가 없어도 그녀의 삶은 이미 크게 변화해 있었어요.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고 딸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그저 그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준 것뿐이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정심 할머니 자신과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거닐 때였어요. 갑자기 집안에서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서 전화를 받자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생한테 연락받고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정심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 네 동생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시간 되면 너도 한번 와볼래?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내려갈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싶어 해요. 통화를 마치고 정심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 오빠가 이번 주말에 온댄다. 식구들 다 데리고. 서연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네 가족이 다 같이 방문하는 것은 정말 몇 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와, 집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지겠네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정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백구는 사라졌지만 백구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삶 곳곳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랑을 다시 발견할 기회였던 것 같구나. 정심 할머니의 말에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정심 할머니의 집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활기로 분주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오빠네 가족을 맞을 준비를 했고 정심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상철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가족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쉬세요. 정심 할머니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뚜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가족, 함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상철도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모이는 이 자리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큰아들 지훈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아내와 10살, 8살 된 두 아이들은 마당으로 신나게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의 환한 목소리가 조용했던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심할머니는 손주들을 반갑게 안아주었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이가 옆에서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지훈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요. 그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훈의 큰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여기 없단다. 할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떠났어. 정심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어떤 선물이요? 정심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가 남긴 선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금속 장식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었지. 할아버지의 건강, 너희 아빠와 고모가 다시 할머니 집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게 백구가 준 선물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동생과 함께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후에는 둘째 아들 민준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전화로 알려준 대로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소식을 직접 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고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지난 몇 년간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도 못 드렸는데 민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이제 함께.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오해와 서먹한 거리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심할머니는 오랜만에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달콤 짭짤한 불고기,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다음 달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1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큰아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또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 혹시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요. 옆에서 서연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으니 서울에서 지내시면 병원도 가까워서 좋잖아요. 정심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상철의 눈빛에서 그녀는 거부가 아닌 수용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갑자기 결정하긴 어렵구나. 식사를 마친 후 정심 할머니는 홀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평생을 함께 해온 공간과 추억과 작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지요. 문득 마당 한편 백구가 늘 누워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심할머니는 그곳으로 걸어가 천천히 쪼그려 앉았어요. 백구의 따스한 기운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백구야, 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가 너무나 크구나. 이제 나도 변해야 할 때인가 봐. 조용한 마당에 할머니의 말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 상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는 아내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같이 가자. 상철의 짧은 그 한마디에 정심 할머니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서울에 가도 괜찮겠어요? 이 집,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집은 우리가 있는 곳. 그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정심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지. 백구가 알려준 가장 큰 교훈은 어쩌면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백구가 쓰던 자리에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놓아두었어요. 그날처럼 따뜻하게 먹으렴. 정말 고마웠어. 국밥 그릇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빛이 그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았죠. 정심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당을 둘러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심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구는 밝게 빛나며 앞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정심 할머니와 건강해진 상철, 그리고 세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심 할머니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놓아두었던 국밥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작은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심 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줘서. 마당 위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가득한 아침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여름이 왔습니다. 정심 할머니와 상철은 서울 서현인의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자녀들의 잦은 방문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점차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상철의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의사들은 이런 놀라운 회복세를 보인 파킨슨병 환자는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정심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백구가 남긴 기적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심 할머니는 청도의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마당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어요. 민준이가 가끔 내려와 할머니가 마당에 심어둔 채소들을 정성껏 가꾸었기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정심 할머니를 볼 때마다 백구에 대해 물었습니다.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 개가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댁에는 행운이 이어지고 있나 봐요. 정심 할머니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백구의 존재는 이제 마을의 작은 전설처럼 되어가고 있었어요. 기적의 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지만 정심 할머니에게 백구는 그저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준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정심 할머니는 청도집 마당에 앉아 옛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저 멀리서 하얀 형체가 아른거리는 듯 했어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하얀 빨래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리움으로만 남았구나. 정심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씨앗에서는 희미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정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씨앗을 소중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며 속삭였어요. 잘 자라거라. 네가 무엇이든지 간에. 서울로 돌아온 정심 할머니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상철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큰아들 지우는 미국에서 가끔 영상 통화를 걸어왔고 둘째 아들 민주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준이가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청도 집마당에 이상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아주 예쁜 흰색 꽃이 피는데 마을 어르신들 말로는 평생 본 적 없는 종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심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그 작은 씨앗이 벌써 자라서 꽃까지 피웠다니 놀라웠어요. 어떤 모습이니? 사진이라도 찍어왔니?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당 한편 백구가 늘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하얀 꽃이 만발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꽃잎은 마치 백구의 털처럼 새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이 나무를 백구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 개 이름을 따서요. 정심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다른 형태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심 할머니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가족들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심지어 미국에 있던 지훈도 잠시 휴가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일 선물이에요. 서연이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복자 모양의 금속 장식과 함께 작은 묘목 하나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백구나무의 묘목이었습니다. 민준이 오빠가 청도집 마당의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키운 거예요. 서울집 베란다에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심 할머니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묘목을 조심스럽게 들고 자신의 곁을 둘러싼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남편 상철 세 자녀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모두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정심 할머니는 베란다에 백구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상철도 함께 나와 묘목에 물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나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는 제법 긴 문장으로도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생각도 못했지. 다 백구 덕분이야. 정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의 존재는 짧았지만 그 영향은 이토록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었어요. 백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 잠시 우리 곁에 왔던 거예요. 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베란다에 심은 백구나무 묘목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그 묘목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백구의 영혼이 그곳에 깃든 것처럼요. 세월이 흘러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백구나무는 베란다에서 꾸준히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눈처럼 하얀 꽃을 피웠어요. 그 꽃들은 마치 백구의 따뜻한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정심 할머니의 마음을 포근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사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아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구나무는 어느새 제법 자라 베란다를 환하게 밝혔어요. 하얀 꽃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백구의 행복한 미소 같았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이제 76.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백구와의 짧은 만남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진짜 기적을 가져다 준 고마운 존재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정심 할머니는 홀로 베란다로 나와 백구나무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나무를 비추며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백구야, 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그게 바로 네가 남긴 진짜 기적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백구나무의 꽃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말에 화답하는 것처럼요. 정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닐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은 분명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남기고 간 기적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롭게 피어난 사랑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봄날의 꽃처럼 매년 다시 피어나며 정심 할머니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백구나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맙다. 백구야. 네가 우리에게 남겨준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백구나무의 하얀 꽃잎 하나가 살포시 정심 할머니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백구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따뜻한 영혼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요.